정부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관리하도록 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었고 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말벗이 되고 건강도 챙기는 스마트 인형이 보급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내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최대 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접 작업을 할 때 생기는 불티가 원인이 돼 발생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관리하도록 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법 시행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돼 도내에서도 벌써 5차례나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었고 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김상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21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영서 지역을 덮치면서 도내의 첫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후 강원도의 미세먼지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고 이번 달부터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조치입니다. 비상 저감 조치의 핵심은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등입니다. 발빠른 조례 제정만큼 저감 조치가 잘 이루어졌을까? 차량 2부제는 시행된 첫날부터 우왕좌왕 혼선을 빚었습니다. 도청 인근 주차장에는 도청에 들어갈 수 없는 홀수차들이 즐비했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차량 75만 대 가운데 2부제를 의무 시행해야 하는 공공행정기관 차량은 얼마나 될까? 저희들이 미세먼지 좀 파악을 하는 건데 지금 거의 한 10% 들어왔을 거예요. 차량 2부제의 효과는커녕 아직까지 대상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됐습니다. 또 도내 전체 차량의 15%, 11만 3천여 대에 달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역은 아직 단속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대해서 좀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미세먼지 저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 중인 도내 미세먼지 원인은 오는 9월에야 나올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더뎌 보입니다.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리와 또 저감 의무를 명시한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파악하고 또 줄이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고독사와 우울증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고 건강도 챙기는 스마트 인형이 보급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6살인 이문규 할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한 뒤 29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허리 통증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이 듭니다. 적적한 날을 보내던 중 복지관을 통해 스마트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자 인형이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다 잘 될 거예요. 야호! 사랑한다와 체조하자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은 물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주 좋죠, 나한테는. 어떤 면이 좋으세요? 아니, 오는 자식이 밥 챙겨 먹고 약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보다 낫죠. 스마트 인형에는 활동 감지기가 달려 있어 어르신들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돌봄 기관 등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인형을 3개월 이상 사용한 어르신들을 관찰한 결과 우울증과 생활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홀몸 어르신을 위한 안전 확인 및 상호작용 기능을 더욱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 지역에 보급된 스마트 인형은 60대. 춘천시는 올해 20대를 더 구입해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용접 작업을 할 때 생기는 불티가 원인인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씨가 멀리 튀는 데다 주변에 옮겨 붙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3일 양양군 현남면의 컨테이너 건물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지난달 10일 고성군 주광면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를 태웠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삼척시청 별관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치고 시설 일부가 탔습니다. 모두 용접을 하다가 불씨가 옮겨붙어 발생한 화재입니다. 최근 6년간 도내에서는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80여 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도 40억여 원에 달합니다. 용접 작업 중 생기는 불티는 섭씨 1000도 이상으로 뜨거운 데다 멀리 튈 수 있어 작업장 주변을 방화포로 덮어야 합니다. 작업 시에 소화기, 그다음에 마른 모래, 방화수 이를 비치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를 화재를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용접 작업이 끝난 후에도 불씨가 남아있는지 30분 이상 기다려 확인하고 작업장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 줄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오늘 영서 지역에는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봄비가 내렸는데요. 영월 동강변에 봄의 전령사 동강 할미꽃이 꽃망울을 터뜨려 봄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동강 물줄기를 따라 깎아지른 절벽에 연보랏빛 할미꽃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보송보송한 솜털이 촘촘하게 둘러싼 꽃줄기는 고개 숙인 여느 할미꽃과 달리 하늘을 향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피어난 자리마다 꽃잎도 달라 색색이 다른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주민들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자생 능력을 회복한 군락지입니다. 하지만 10여 년의 복원 노력이 무색하게 이를 훼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벽에 피어난 동강 할미꽃입니다. 묵은 잎이 있어야 할 꽃의 밑단이 뜯겨나가 이처럼 꽃이 빠르게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묵은 잎이 꽃의 밑단에 남아 수분 저장고 역할을 해야 하지만 누군가 일부러 뜯어낸 겁니다. 사진 촬영하러 오는 몰직한 일부 사람들이 그 묵은 잎을 따내고 또 물을 뿌리고 이렇게 촬영함으로써 동강 할미꽃이 훼손되게 됩니다. 심지어 사진 촬영을 위해 성장이 더딘 주변의 꽃들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주위에는 아주 예쁘지 않은 꽃을 훼손시킨다든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시되 자연 그대로 촬영해 주시고 또 주위 환경을 좀 훼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한편 이른 봄 바위 틈에서 피어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동강 할미꽃은 이달 말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도내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4시 30분을 기해 도내 산지와 태백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영서 내륙 지역 1에서 10cm, 산지는 최대 20cm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눈이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빙판길이 생길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탄소 배출권과 연계해 사회공헌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공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사회공헌 통합관리 시스템은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플랫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사업을 검색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 6개 기관과 오늘 오후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 12억 원, 신한은행 7억 원, 국민은행 5억 원, 우리은행 5억 원, 하나은행 2억 원 등 31억 원을 출연하고 모두 1,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이며 강원도는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하며 대출 자금 중도 상환 시 해약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선거운동 방법 완화와 조합원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자격 조합원 문제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 정리와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오후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과 언론사 최초의 사회공헌 기업인 MBC 나눔과 옥스팜 트레일 워커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옥스팜 트레일 워커는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100km의 산악 코스를 4인 1조로 38시간 이내에 걷는 기부 프로젝트입니다. 강원도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침체된 44번 국도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미시령 힐링가도 구간인 홍천, 인제, 고성 지역을 연계한 코스를 개발해 8월 말 트레일 워커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이 같은 행사 홍보를 위해서 샘킴 셰프가 강원도청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글로벌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푸드트럭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태백의 한 중학교에서 독감 의심 환자가 집단 발생해 학교 측이 등교 중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생 229명 중 28명에게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 독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학교 측은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들을 등교 중지 조치하고 태백 지역 다른 학교 학부모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어린이집 연합회는 보육비용 현실화와 보육교직원 권익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3살에서 5살 아이들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6년 동안 동결하고 교사들은 턱없이 낮은 처우 개선비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영유아를 제대로 기르고 가르칠 수 있는 표준 보육 비용을 산출해서 100% 지원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보육료를 산정하는 것은 국가 책임제 보육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아이 돌봄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살 이하 아동이며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